몸은 좀 괜찮아. 병원은 갔다 왔고? 이젠 괜찮아. 병원에서도 큰 무리만 안 하면 아무 이상 없대. 여보, 우리 또 해봐야겠지? 아니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는 아이가 없을 운명인가 봐. 이제 그만 포기하자.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나는 이제 그만 보고 싶다. 어머님이 꼭 손자를 원하시잖아. 당신이 집안의 장남인데 나 때문에 아들 못 가지면 어떡해? 괜찮아. 어차피 나는 동생도 있잖아. 그리고 사실 나는 애들 별로 안 좋아해.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긴다면 모를까. 그냥 앞으로는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여보, 진짜 미안해. 당신이 애들 좋아하는 거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차라리 우리 이혼하자. 나 때문에 평생 당신이 아이 없이 살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서 미칠 것 같아.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내가 당신이랑 평생 살 생각으로 결혼한 건데 아이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살자. 내가 미안해. 진짜 내가 잘할게.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6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습니다. 3년 전에 너무 아이가 생기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찾은 병원에서 덜컥 난임 진단을 받아버리고 그 뒤로 시험관도 몇 차례나 시도했어요. 처음 2차례 시도해서 모두 실패했고 3번째 만에 착상에 성공했지만 결국 한 달도 못 가서 유산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버텼는데 이제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너무 지쳐서 버티기 힘들었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남편에게 미안해서 말도 못 꺼내고 있었고 그런 제 마음을 읽은 남편이 먼저 아이 없이 살자는 말을 제게 하더라고요. 어차피 시동생도 2년 전에 결혼해서 예쁜 딸을 낳았기 때문에 마음에 큰 부담은 덜었는데 시어머니만큼은 애 못 낳는 저를 못마땅히 여기시고 틈틈이 괴롭히셨죠.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좀 내려와라. 매실청 좀 담글 건데 와서 사람 손 좀 보태. 괜히 우리 영민이가 알면 또 와이프 데려다가 일 시킨다고 길길이 날뛸 게 뻔하니까 네 남편한테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혼자 조용히 내려와. 매실청이요? 혹시 동서도 같이 오나요? 아니, 너는 집에서 애 보는 애를 왜 불러다 일을 시키려고 해? 안 그래도 살림하랴 애 보랴 힘든 애한테. 너는 주말에 하는 것도 없으니까 상관없잖아. 어머님, 제가 할 일이 없긴 왜 없어요. 저도 평일에는 남편이랑 똑같이 나가서 일하고 있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 해야 해요. 집안일은 평일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미리미리 해두는 거지. 그래서 안 오겠다는 거야, 지금? 요즘 들어서 한마디 하면 10마디씩 말대답을 하는데 내 말이 점점 말 같지 않니? 아니에요, 어머님. 남편한테 친정 간다 하고 토요일에 내려갈게요. 당연히 그래야지.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맏며느리랍시고 앉아있는 너를 내가 내쫓지 않고 참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시모는 뒤에서 저런 폭언을 제게 쏟아냈지만 막상 남편이나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세상 착하고 좋은 시모인 척 연기를 했어요. 다른 분들께서는 저런 소리까지 들으며 뭐하러 참고 사는가 싶겠지만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괜히 저 때문에 시댁 집안 시끄러워지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평소 남편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모가 제게 저런 소리를 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집안에 큰 싸움이 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게 다 내가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전부 내 잘못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참고 넘기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님의 차별 대우는 점점 심해졌고 너무 유치해서 이제는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까지 나빠질 정도였어요. 넌 내일 저녁에 뭐 하니? 별일 없지? 내일이 금요일이죠?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냥 밀린 빨래나 좀 하려고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왜요는 무슨? 그러면 너 별일 없는 거지? 다른 게 아니고 너 내일 저녁에 조카 좀 몇 시간만 봐줘야겠다. 조카를 제가요? 동선에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얘는 뭘 하나 시키면 꼬치꼬치 물어보는 게 많은지 몰라. 모처럼 내가 둘째네 소갈비 좀 사주려고 그런다. 평소에 집에서 애 보느라 얼마나 힘들고 몸이 축나겠냐. 데려다가 몸보신 좀 시키려는데 애가 옆에 있으면 마음 편히 밥을 못 먹잖니. 너가 좀 저녁 때 몇 시간만 애를 봐줘. 네? 동서 외식하러 가느라 저보고 조카를 보고 있으라고요? 어머님,
그건 좀 제 입장에서도 기분 나쁜데요? 너가 기분 나쁠 일이 뭐가 있어? 어차피 집에서 노는데 애라도 보고 있으라는 거지. 게다가 너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애를 보고 있겠니?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제가 아이를 갖기 싫어서 없이 사는 것도 아닌데. 글쎄다. 여자로 태어나서 애 하나 못 낳으면 영 쓸모없는 사람인 거지. 내 아들이 워낙 착하니까 지금이야 너를 사랑하니 뭐니 하면서 참고 데리고 살고 있는데 둘이 나이를 좀 더 먹어봐라. 애 없이 부부끼리 사는 게 뭐가 재미있나. 나중에 울고불고 매달려봤자 그땐 소용도 없다. 너도 이제 소꿉놀이 그만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니? 저희 남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괜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조카도 제가 볼 생각 없으니까 그리 아세요. 어휴, 저런 성질도. 저런 모습을 우리 영민이가 알아야 하는데. 시모와 연락 끊고 나서 너무 속이 답답해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과 시모 사이가 어떻게 되든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제 입으로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시모와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여줬고, 이런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남편은 분통을 터뜨렸죠. 남편이 제게 거듭 사과하고 정말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제가 보는 앞에서 시모와 한바탕 싸우기 시작했어요. 엄마, 대체 선영이한테 뭐라고 그런 거야? 내일 재수씨 갈비 사주니까 우리 보고 집에서 조카나 보고 있으라고? 엄마 그런 사람이었어? 어머 영민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선영이를 얼마나 아끼는데. 너가 뭔가 중간에서 오해를 하는 것 같아. 아니, 다 같이 갈비 먹으러 가자는 말이었지. 나 엄마랑 선영이가 카톡 나눈 거 다 봤으니까 이상한 변명할 생각하지도 마. 선영이한테 나랑 이혼하라고 했어? 엄마, 진짜 그러다가 벌 받아. 우리가 애를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거야? 걔는 무슨 입이 싸도 그렇게 싸. 둘이 한 이야기는 비밀로 했어야지. 그걸 바로 가서 너한테 일러 바치니? 그래, 내가 이혼하라고 했다. 어차피 너희가 애도 없이 결혼 생활 계속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너도 그만 정신 차리고 멀쩡한 여자 만나서 애 낳고 살아. 엄마 진짜 잊은 거야? 나 지금 이 바닥에서 밥 먹고 사는 거 전부 장인어른 덕이라고. 나한테 기술 알려주고 거래처 소개시켜주는 사람도 전부 장인어른이야. 내가 선영이 평생 업고 다녀도 모자랄 판에 엄마가 이렇게 뒤통수를 쳐? 너도 이제 독립해서 사장인데 뭐가 문제야? 옛날에야 기술 배운다고 니네 장인 밑에서 수발 들고 살았던 거지. 이제는 너도 번듯한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언제까지 눈치만 보고 살려고 그래? 아니, 엄마는 개뿔도 모르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우리 사무실에 일감 가져다 주는 사람이 전부 장인어른 인맥이라니까. 그렇게 번 돈으로 엄마 용돈 주고 영원히 월급 주는 거라고. 그랬니? 아니, 나는 너가 사장 됐다고 하길래 이젠 너네 장인이 필요 없어진 줄 알았지. 필요가 있건 없건 그게 뭐가 중요한데?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기술 가르쳐주고 사장 소리 듣게 만들어줬는데 평생 은인으로 모시지는 못할 망정 나보고 뒤통수 치라고? 아니, 엄마가 진짜 몰랐어. 너가 선영이한테 이야기 좀 잘해줘, 응? 내가 그냥 걱정되는 마음에 잔소리 좀 한 거야. 진심은 아니었다니까? 됐어. 진짜 엄마한테 너무 실망이야. 앞으로 내 허락 없이 와이프한테 말도 걸지 마. 알겠다, 알겠어. 엄마가 그냥 입 다물고 있을게. 실제로 저희 남편이 20대 때 아무런 기술도 없이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고 있었고, 그때 남편을 붙잡아서 기술을 알려준 것이 저희 아빠입니다. 친정아빠는 인테리어 쪽으로 일을 오래 해오셨고 밑으로 직원도 여러 명 두고 아파트나 빌라 건설 현장을 주로 다니십니다. 그중에 남편이 일도 열심히 배우고 매우 성실했기 때문에 마음에 쏙 드셨나 봐요. 제가 남편과 만나게 된 것도 우리 아빠의 소개였고, 지금 저희 남편은 따로 독립해서 시동생과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저희 시모는 이제 자기 아들이 사장 됐다고 저를 내다버려도 되는 줄 알았나 봐요. 우리 남편이 꼭 그런 것 때문에 저를 사랑하고 함께 사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저와 헤어지면 두 아들 모두 백수되는 건 시간 문제일 거예요. 며칠 후에 시모한테 그동안 자기가 미안했다고 사과하는 장문의 카톡이 오긴 했지만 저는 아직 읽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라지만 너무 괘씸하지 않나요? 속 보이는 짓도 정도껏 해야지 이제 와서 뒤늦게 사과해봤자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동환이한테 이야기는 들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래니? 사돈댁 그 건강하시던 분이 어떻게 된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병이 있던 것도 아닌데 지난달에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부산 여행까지 잘 다녀오셨는데도 이게 무슨 일인지. 아무튼 지금 병원 내려가는 중이라서 제가 엄마 상태 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병원에 없어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래, 별일 아닐 거야. 딸 얼굴 보면 금방 좋아지시겠지? 너도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고, 알았지? 네, 어머님.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건강하시던 저희 친정엄마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정신없이 친정으로 달려 내려갔어요. 손이 너무 덜덜 떨려서 운전대를 잡지도 못했고 남편이 대신 운전해주는 차 조수석에 앉아서 우리 엄마가 무사하기만을 기도하고 있었죠. 3년 전에 아빠 먼저 돌아가시고 한동안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그래도 올해 들어서는 조금 괜찮아지셨는지 웃는 것도 많이 늘어나셨고 원래 예전부터 좋아하시던 등산도 주말마다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집안에서 외동딸이지만 먼 곳으로 시집와서 따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혼자 된 이후로는 자꾸 마음이 쓰였고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지난달 동네 친구분들이랑 부산 여행 간다고 해서 용돈도 많이 드렸고 재미있게 잘 놀다가 오셨는데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혈압이 좀 있으셔서 예전부터 약을 드시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엄마 나이가 70대 초반이라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루 2시간 걸리는 병원으로 내려가면서 얼마나 빌고 또 빌었는지 몰라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중환자실에 계셨고 급하게 무슨 수술을 해야 한다더라고요. 정신없이 동의서에 사인하고 수술을 했지만 중환자실에서 이틀 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 건강하시던 분이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니? 급성 심근경색이었대요. 원래 혈압이 있긴 했는데 저는 정말 수술하면 괜찮아지실 줄 알았어요. 그래, 일단 너는 네 정신이나 단단히 챙기고 있어라. 너희 친척들한테도 전화해서 말씀드리고 내가 이딴 네 시아버지 집에 오는 대로 준비해서 내려가마. 네, 어머님. 그나저나 밥은 먹었고? 앞으로 네가 제일 고생해야 하는데 밥 먹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네, 알겠어요. 뭐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동환이한테 물어보고. 걔가 예전에 작은 아버지네 장례 치를 때도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을 거다. 너는 정신 없을 테니까 동환이한테 다 맡기고 좀 쉬고 있어. 네, 안 그래도 남편이 다 알아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 그럼 이따 내려갈 테니까 그때까지 정신 좀 차리고 있어라. 아빠에 이어서 갑자기 엄마까지 돌아가시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어떤 건지 잘 알게 되더라고요. 아빠 장례식 때는 울다가 지쳐서 실신할 정도였는데 막상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눈물도 잘 안 나오고 정말 제정신을 차리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프긴 한데 한번 울기 시작하면 완전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아서 조문 오시는 손님들한테 말도 한마디 더 하고 친구들한테 밝은 모습도 보이면서 잘 버티고 있었죠. 물론 마지막 발인할 때는 정말 기절하기 직전까지 울었지만 그래도 제가 끝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던 덕분에 엄마의 장례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주변에서 독하다 아니면 대단하다는 말이 들리기도 했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빠 돌아가셨을 때는 엄마가 있었지만 엄마 돌아가셨을 때는 저까지 쓰러져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끝까지 참았던 거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회사에서 줬던 휴가도 다 쓰고 바로 정상적으로 출근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너무 슬프고 순간순간 미칠 것 같았지만
애써 참으며 태연한 척하고 있었죠. 너는 정말 독하고 대단하다. 어떻게 발이 나는 날까지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참고 있을 수가 있니? 저도 안 보이는 곳에서 혼자 울었어요. 다들 너무 걱정해 주셔서 괜히 그 앞에서 눈물 보이기 민망하더라고요. 그랬니? 나는 너가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인 줄 알았어. 아무튼 이제 다 끝났으니 하는 이야기지만 평소 앓던 지병 같은 것도 없다가 그렇게 가시는 것도 일종의 복이라고 생각해라. 길게 아프고 병치레하면 산 사람도 고통이고 가족들도 너무 힘든 거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그래, 너는 똑똑한 애니까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들을 거다. 아무튼 이제 산 사람은 또 열심히 살아야지. 너희 어머니 혼자 사시던 집이나 주변 정리는 다 끝난 거야? 아직 그대로 있어요. 도저히 건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두고 있는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정리하려고요. 뭐 지금 당장은 쉽지는 않겠지. 그런데 뭐 하나만 물어보자. 내 말에 오해는 하지 말고 사돈댁 혼자 사시던 집이 전세니? 아니면 자가였니? 10년째 자가로 살고 계셨죠. 그래? 그 동네 집값이 꽤 비싸던데 대출은 남아있고? 아직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제 곧 내려가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야. 그냥 내가 궁금해서 그러지. 아직 정신 없을 텐데 너한테 이런 거 물어봐서 미안하다. 아무튼 호상이라고 생각해. 심원은 뜬금없이 연락해서 이상한 소리를 제게 하더라고요. 아직 엄마가 돌아가신 충격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호상이라느니 살던 집이 어쩌고 저쩌고 대체 저런 소리를 왜 하는 건가 싶었어요. 제가 올해로 결혼 6년 차인데 지금까지 심호와 그리 살갑게 지내진 않았습니다. 평소에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고 어머님도 저한테 할 말이 있으면 남편 통해서 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친정엄마 돌아가셨을 때 남편은 물론 시댁 사람들이 일찍 찾아와서 빈소를 지켜주니 정말 고맙더라고요. 평소엔 무뚝뚝하던 시아버님도 제게 많이 위로를 해주셨고 시어머님도 장례식장에 오는 손님들을 저와 함께 맞이해주고 뒷정리까지 맡아서 해주셨죠. 정말 너무 고마웠고 이게 가족들의 정인가 싶어서 살짝 감동했는데 나중에 이런 연락을 하시니까 조금 어이없고 황당했어요. 그래도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불과 며칠 전에 또다시 연락이 오면서 심호의 시커먼 속내가 모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친정 내려갔다 왔다고 하더니 이제 너희 어머니 유산 정리는 다 끝난 거야? 뭐 어느 정도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 잘 됐다. 사돈댁이 혼자 사시던 집이 대출도 하나 없는 자가였다면서? 그 집이 38평이었니? 그 동네 요즘 시세가 7억도 넘더라.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 집 팔 거야? 아니면 전세라도 줄 거야? 어차피 너희가 그 동네 가서 살 거 아니잖아. 생각은 아직 안 해봤는데 일단 집에 짐들이 남아있어서 그거 정리되면 생각하려고요. 팔지 마. 내가 알아봤는데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동네가 아니더라. 그냥 전세 줘. 전세 주고 그 전세금으로 너희들도 이번 기회에 전세 끝내고 집장만 하고. 네, 생각해볼게요. 그리고 혹시나 돈 남으면 나한테 1억만 빌려줄 수 있어? 우리가 이번에 상가를 하나 살까 하는데 현금이 좀 부족해서 말이야. 너한테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갚을게. 돈이요? 어머님, 듣자 하니 진짜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가만히 참고 있었는데 저희 엄마 집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세를 놓던 팔아먹던 들어가서 살던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호상이니 뭐니 그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제가 어머님한테 돈 빌려드릴 일 없으니까 이런 문제로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호상을 호상이라 하지 뭐라고 하니? 악담을 한 것도 아니고 좋게 이야기한 건데. 그리고 내가 너한테 공짜로 돈을 달라고 했냐? 빌려주면 갚는다는데 뭐가 문제야? 너는 형제도 없이 그 많은 유산 받아서 너 혼자 다 쓸 거야? 장례식 때 내가 니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결국엔 이 소리 하시려고 그러셨나요? 어쩐지 지금까지 저한테 관심도 없던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신다 싶었어요. 그때 와서 3일 동안 일하셨던 거 일당 쳐서 보내드릴 테니까 계좌번호 남겨주세요. 그러면 계산 끝이니까
앞으로 저한테 돈 이야기 할 생각 하지도 마셨으면 좋겠네요. 너 진짜 가족끼리 1억이냐? 가족은 무슨 놈의 가족입니까? 진짜 저런 사람들한테 순간적으로나마 좋은 마음이 들었던 제가 바보 같네요. 힘들 때 도와주길래 방심했는데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심오와 나눴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당신 엄마가 돈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절대 줄 생각하지도 말라네요. 남편은 사남매 중에 막내 아들인데 옛날부터 시댁과 살짝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에게 받은 유산을 어떻게 하던지 자기는 신경 전혀 안 쓸 테니까 천천히 저보고 알아서 하라네요. 지금은 그 집에 남아있는 엄마의 물건들을 처분하기가 힘들어서 당분간 그대로 둘 생각이에요. 조금 괜찮아지면 짐을 다 빼고 새를 놓을 겁니다. 시모 말대로 저희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집 없이 전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 집 사는데 보탤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남편이랑 차차 상의하려고요.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라고 할 사람은 남편과 우리 딸 하나가 전부인 것 같아요. 이번에 친정엄마 장례식 도와주는 걸 보면서 아무리 사이 안 좋던 시부모라도 역시 가족은 가족이구나 싶었었는데 그 마음이 완전 틀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전혀 신경 안 쓰고 우리 세 식구만 생각할 거예요. 하다하다 시부모가 사돈 집 유산까지 노릴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